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고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 코로나 고점에 물려봐야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리먼 고점에 물려봐야 저런 얘기를 안 한다. 닷컴 고점에 물려봐야 저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점에 물리면 어떤 전략도 필요 없다라고 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가 보면은 결국은, 자, 고점은 누구도 모른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고점은 누구도 모를까? 고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어, 최근에 이제 한 2, 3주 동안 해갖고 몇 가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 영상을 갖다가 보시기 전에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해갖고선 그래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영상들이 오늘 영상하고 연결이 될 텐데, 혹시 중간중간에 해갖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앞쪽 영상을 보시면 조금씩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고점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를 갖다가 들으시게 되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죠.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좀 해이해져 갖고 이 기본을 항상 잊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은 결국은 우리가 해이해진 마음을 갖다 좀 다 잡고 기본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준비하였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 물리는 걸 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최초 매수 시점의 결정과, 자, 적립식 추가 매수, 계획 매수를 통한 폭락장 대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도 계속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세 가지 방법이고, 너무나도 이제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하지 않고 계시는, 잊어버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 물리는 걸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고점에 물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식의 신이죠, 모피어스님. 빨간 약과 파란 약 주고 오늘은 상승장일 것 같으냐, 하락장일 것 같으냐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해보라고 하시는 이런 분이 계신데, 자, 이 분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웨스트릭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분명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것하고 이거를 갖다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는 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걸로는 소용이 없죠. 우리가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고점에 물리는 거는 반드시 저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최초 매수 시점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스윙을 치던 결국 이제 최소 매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수 시점을 갖다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고점에 물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 하나만 지킨다라고 해도 사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점에 물릴 확률은 99%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매수 시점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은 누구도 모르지만 고점은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그렇지라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고점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고점에 대한 걱정을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자,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점을 알 수가 없지만은 지수를 초정하는 ETF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관점의 변화를 갖다가 가지게 되면은 이 고점은 누구나 찾을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제 최초 매수 시점 결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최소 매수 시점을 결정할 때, 자, 상승장에서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정고점 돌파부터는 항상 오늘이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이 고점이다. 정고점을 돌파한 뒤부터는 항상 오늘이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 매수는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MDD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0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만 반드시 최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이제 TQQQ입니다. TQQQ에 어느 시점을 갖다가 차트를 갖다가 요만큼을 잘라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붙여본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다가, 자, 1차 전고점이 있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다시 신고점을 찍으면서 2차 전고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아 내려왔다가, 쭉 계속해서 길게 몇 달 동안 상승하는 상승장이 펼쳐지죠. 자,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새로운 신고점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러한 상승세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내일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장에서 요렇게 잠깐 떨어지는 시기를 갖다 노려갖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못 들어가시면 조금 더 뒤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상승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자, 이러한 상승장에서 최초 투자를 갖다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다음 날은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자, 이게, 자, 요 시기를 갖다가 딱 잘라온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는 이 폭락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쯤에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를 내려갔다고 해도, 자, 이 시점이 뭐냐 하면은, 자, 이 시점은 마이너스 6%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6%.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갖고 물리게 되죠. 근데 자, 우리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승장이 아니라, 자, 상승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 그거죠. 자, 내일이 고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자, 이전의 고점, 즉 전고점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에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 기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에 들어갔다. 자, 이러면 어떨까요? 야, 전고점 기준에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시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고점에서 마이너스 20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자, 3월 13일까지는 플러스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큰 차트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68.99 있는데, 장중한 때 마이너스 70을 넘었었습니다. 이때. 올해 3월, 그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인데 마이너스 70%를 넘었었는데, 자,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자, 마이너스 20이 됐을 때 내려오게 되면은 3월 13일까지 이렇게 되고, 자, 최종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36%에서 우리가 방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68%죠. 자,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 68과 마이너스 36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야,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갖다 쉽게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TQQQ가 아니라 FNG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느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올해 3월 조정장의 차트입니다. 올해 3월 조정장의 차트인데, 자, 이 상승세가 있었죠. 자, 이 시기에 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3월 해가지고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자, 이때 해갖고 2월달부터 1, 2월달 해갖고 이 상승세에 이제 올라타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때 고점에 올라탔다 하면은 현재 시점까지도 마이너스를 갖다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자, 요 시점입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0%가 되는 시점인데, 자, 이 시점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26% 정도에서 하락을 갖다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우리가 20% 정도 되는 수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점은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고점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결국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미래의 고점을 예측하느냐, 과거의 고점을 분석하느냐. 자, 이 차이인데, 우리가 미래의 고점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점은 분석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앞쪽을 갖다 보실 때 관점의 차이라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쪽 방향을 보느냐, 이쪽 방향을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얘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과거의 고점을 보게 되면 여기가 전고점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왔을 때 샀다라고 하면은, 자, 이만큼이 올라왔을 때 이미 우리는 고점을 갖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관점의 차이.
우리가 고점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미래의 고점을 예측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자, 주식을 너무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지수를 투자하는 이유는 확실성 때문이죠. 자, 주식회사 미국의 지수는 언제나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성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확실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불확실한 거를 갖다 우리가, 노려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래의 고점이 어떤가? 미래. 지금, 오늘은 여기지만 내일 떨어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앞에서 FNGU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고점에 물렸다라고 해도, 자, 이렇게 물려있다고 해도,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왜 그러냐면 FNGU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빵플러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얘들이 나스닥의 전체 50%를 갖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성이라는 것이 FNGU나, 자, 미국 지수는 뭐죠? 자, 우리가 TQ나 QLD 같은 경우죠. QLD 같은 경우나 QQQ. 자, 이런 애들은, 자, 확실성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항 같은 주식은 어떨까요? 이항은 언제 전고점이 회복될지 모릅니다.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여기는 불확실성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확실해집니다. 자, TQQQ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중간중간 내려가는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확실성이죠. 자, 이항 같은 주식은 어떨까요? 이항 같은 주식은, 자, 이때 전고점을 찍었죠. 근데 올라갈 생각이 안 보입니다. 얘가 언젠가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개별 주식에서는 그래서 고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고점을 가지고선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면은 고점은 우리가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해봐갖고, 자, 고점에 물리지 않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점에 물리는 걸 피하는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는 적립식 추가 매수입니다. 정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모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조정장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갖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지난 영상들 중에서도 이제 한번 있었죠? 지난 영상들 중에서도. 자, 해서 어떤 달에 하락이 많았을까요? 이런 부분을 해갖고 우리가 영상을 갖다 한번 준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게 3월달입니다. 올해 3월달이고, 작년 9월, 작년 3월, 재작년 9월, 재작년 3월 해갖고선 3월과 9월달에 장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조정이 해서 받아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자, 요때를 빼고는 계속해서 보입니다. 보이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조정장은 항상 찾아온다. 조정장은 기다리면 항상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조정장은 한 번씩, 큰 조정장은 한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장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자, 적립식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추가 매수는 정기적으로 하셔도 되고 비정기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적립식으로 추가 매수를 갖다가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제? 자, 가장 기본은 고점에 물리는 걸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기준 MDD에서 추가 매수를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MDD 뭐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방식입니다. 자, 이때 추가 매수 금액은 투자 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줍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평단가를 최초 매수가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3월 조정장에 우리가 자, 이 시점에 해가지고선 만약에 최초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우리가 추매를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평단가가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지금 100달러가 아니라 한 110달러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평단가가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평단가를 우리가 처음에 최초 매수를 했다라고 여기서 했다라고 하면은 평단가는 지금 시점에서 자, 한 80에서 90달러 정도 선에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단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서 100달러 현재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뭘까요?
우리가 최초 매수를 갖다가 이런 낮은 금액에서 최초 매수를 갖다가 한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쭉 이렇게 평단가가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는 투자 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드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요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평단가를 갖다 매수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지금 앞에서는 자, 이렇게 MD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갖고선 하는 방법을, 기본 방법을 알려드렸죠. 근데 자, 무한매수 전략들을 갖다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무한매수 전략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을 매수하는 기본 전략이 있고, 자, 그리고 라오어님 방식이 있습니다. 라오어님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어님 방식이 훨씬 좀 더 다듬어지고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 방식보다는 라오어님 방식이 좋고,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방식은 나쁜 방식입니다. 나쁜 방식인데, 요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유행을 했는데, 자, 이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은 라오어님 방식하고선도 비슷한데, 라오어님 방식이 여기서 좀 더 발전이 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방식보다 조금 안 좋은 거지만은 그래도 좋은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1일차에 100달러, 2일차에 100달러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2일차까지 하게 되면은 자, 200달러죠. 200달러인데, 자, 3일차는 100달러니까 200이 높습니다. 자, 3일차 100달러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300달러가 되죠. 다시 100달러가 됩니다. 추매 금액은 100달러입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이전까지 매수한 금액이 추매금보다는, 현재 추매금이 낮습니다. 이전까지 매수한 금액보다 추매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평단가 상승 방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평단가 상승 방어. 자, 처음에는 올라가는 듯 싶지만은, 자, 느슨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무한매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라오님 방식은 요거와 조금 다릅니다. 라오님 방식은 여기서, 자, 그날그날 상승세와 현재의 희석 주가에 따라 갖고 조금 더 이제 매수하는 방식이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가장 기본인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평단가 상승의 방어가 우리가 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옛날에 유행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추매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첫날은 100달러, 2일차에 100달러를 추매하죠. 3일차부터는 이 금액의 2배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달러, 그 다음에는 400달러, 800달러.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 방식을 왜 예전에 사용을 했었냐면은, 애플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구글 같은 주식을 갖다 하는데, 자, 얘네가 계속 올라가는데, 자,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지금 많이 내가 주식수를 늘려놔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무리하게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왜 안 좋은가 하면은, 자, 100달러, 100달러까지 해서, 자, 여기가 200달러까지 되는 거는, 자, 위의 방식과 같습니다. 근데 3일차에는 200달러를 갖다 또 매수해야 되니까 금액이 같아지죠. 자, 합치면은 400이 되는데, 얘가 또 4일차에 하다 보니까 또 금액이 갖춰지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무한매수 전략을 갖다 사용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면은, 저런 무한매수 전략은, 자, 이런 식으로 희석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자,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자, 노란색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쯤에서 샀으면은 희석 주가를 갖다 지금 현재 요 정도 가격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자,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자, 두 번째 방식, 2배씩 올라가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지금 벌써 희석 주가가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 금액은 항상 투자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샀다라고 해도, 자, 희석주가, 평단가는 결국은 현재 고점에 최대한 가깝게 끌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노력한 거와 상관없이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고점에 물리는 걸 피하는 세 가지 마지막 방법은 계획 매수를 통한 폭락장의 대응입니다. 자, 우리가 폭락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폭락이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감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팔아치우기 시작하니까 같이 팔아치우고,
그러다가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폭락장은 감성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계획 매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계획 매수. 계획 매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추매금 이외에 우리는 투자금의 30에서 50% 이상을 항상 여유 현금으로 비축을 해 두어야 됩니다. 자, 이 비축된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30% 이상의 폭락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 여유 현금을 이용해서 계획에 따른 매수를 해줍니다. 자,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평단가를 최초 매수가 이하로 만드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조정장을 갖다 볼 때는, 조정장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볼 때는 평단가를 최초 매수가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를 한다라고 했죠. 자, 최초 매수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가깝게 유지한다고 하면은, 계획 매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사놓은 평단가를 최초 매수가 이하까지도 떨어뜨리는, 최대한 밑으로 떨어뜨리는, 우리의 현재 평단가보다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는 전략을 갖다가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가지고 한번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자, 그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획 매수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매수의 방법은 똑같은 돈을 놔뒀을 때, 뭐, 선형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삼각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역삼각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모래시계 형태,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준비를 했었던 방식이, 자, 이렇게 금액을 갖다가 하락률에 따라서, 자, 모래시계, 샌드글라스 형태로 만들게 되는 요 방식을 갖다 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산이 쉬우시도록, 알아보시기 쉬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선형 방법, 각각의 하락률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을 갖다 투자를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하게 되는, 계획 매수를 하게 되는 이 선형 방법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5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여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3, 5, 7,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99에서 5단계로 나눠서 각각을 돌파했을 때마다 100만원 정도씩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언제 투자라는가? 지금 현재의 평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계획 매수를 갖다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작년 코로나 폭락장을 갖다 맞이했을 때 이런 계획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었을까? 라는 부분을 갖다가 TQQQ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초 매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최초 매수를 갖다가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2월 14일에 코로나 폭락장이 딱 시작했을 때, 자, 2월 28일까지 해갖고 보름 동안에 자, 마이너스 32%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더 내려왔을 때 3월 13일까지 마이너스 50%를 갖다 찍죠. 근데 우리가 전고점 마이너스 20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요 날짜까지 내려와도 우리는 플러스 상태입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위치에서 마이너스 50까지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이 상태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평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계획 매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평단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3월 13일이 어떤 날이었냐 하면은 금요일이었습니다. 13일에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자, 이때까지 마이너스 50%를 찍었는데 월요일이 된 3월 16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이너스 60%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60%대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월 마지막 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이너스 60%에서 최대 70%까지를 찍게 되죠. 자, 근데 어떻게 됐냐? 자, 이 시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20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결국은 마이너스 36%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물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방어를 갖다가 많이 해준 거죠. 자, 이 시점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16일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한번 볼 텐데, 자, 최초 투자 원금은 $10,000, 1,000만원 정도고, 연 이후에 3, 9월 마지막 주에만 기본 추매를 갖다 회당 $1,000, 100만원 정도씩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현금으로는 최초 투자금의 50%인 $5,000, 500만원을 가지고 있고, MDD 30% 이상에서 계획 매수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저희 투자 계획을,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쳤을 때, 최초 이제 전고가 같은 경우는, 자, 이 시점입니다.
자, 요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전고가 같은 경우는 7월 26일이죠. 7월 26일입니다. 자, 요 시점이 7월 26일. 자, 7월 26일에 해가지고선 전고가 35달러를 찍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0%를 갖다가 찍는 시점이, 자, 이 전고가에서, 자,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20%를 찍죠. 그래서 8월 23일에 마이너스 20%를 찍었을 때 27.89달러에 최초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최초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27.89달러에, 자, 이 10,000달러를 가지고 358주를 갖다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쭉 투자를 계속해서 거치를 하고 있다가, 자, 3월 16일 날, 앞에 말씀드렸죠? 3월 16일 날 MDD, 코로나로 인해서 MDD 마이너스 68.58%를 갖다 찍으면서 이때 주가가 18.625달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계획 매수를 갖다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최초 계획 매수를 시도를 해서, 18.625달러에 100만원을 가지고 54주를 갖다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희석 주가는, 자, 26.68달러에 412주로 갖다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MDD 마이너스 70%를 갖다 찍게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 자, 이때 가격은 주가가 17.2달러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계획 매수를 해서, 자, 17.2달러 58주를 갖다 매수합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25.51달러로 해서, 자, 470주를 갖다가 우리는 총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요 두 단계를 갖다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단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13일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13일, 16일 날 해서 마이너스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요 금액을 이용을 해서 최초 계획 매수, 자, 요거를 갖다 시행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0일 날 해서 마이너스 70을 갖다 돌파를 갖다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두 번째 계획 매수,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뒤부터는 다시 주가가, 자, 하락을 했던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회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매수를 갖다가 계획 매수해서 이제 나머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3월과 9월 마지막 주에는 기본 추매를 갖다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달러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3월 27일 날 걸려서 MDD 마이너스 62.44일 때, 자, 이때 주가는 22.17입니다. 그럴 때 3월 정기 추매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추매를 해서 22.17에 45주를 사서 평단가는 25.22달러를 만들고 주식은 515주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2.6달러 정도를 갖다 우리가 하락을 갖다 시켰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 매수가보다 10% 정도를 갖다가 맞춘 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계획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남들이 판다라고 해서,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샀던 것들을 갖다 팔아치워 버렸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주식들을 어느 정도 증가를 시키면서 평단가도 최초 매수가, 이거 가격보다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또 그렇게 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이렇게 작년 코로나 때 회복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가을쯤 지나갔고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갖다 해봤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는 진입을 안 했습니다. 최초 진입을. 근데 만약에 이 시점까지 우리가 평단가를 낮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긴 횡보장이 있다라고 해도 언제든지 탈출을 갖다가 익절을 갖다 할 수 있는, 왜? 요 시점에 가격을 샀는데 우리가 평단가를 여기까지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리먼 때 요 정도로 해가지고 횡보를 갖다 했었죠. 근데 자, 요런 식으로 횡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가격까지 주가를 갖다 희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점에 물린다? 자, 이런 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펼쳐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타워즈의 이제 마스터 요다 스승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갖다 하셨습니다. 자, 해본다고 하지 말거라. 하거나 하지 말거나. 자, 그냥 시도를 해보는 것 따위는 없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고점에 물리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알면서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 고점에 물리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이죠? 자, 그럼 아는 거를 갖다 그냥 실행하는 분입니다. 실행하는 분들. 자, 우리가 아는 거와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거를 갖다 실행하는 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한 상승장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5년 차트로 봤을 때 티가 안 나지만은, 자, 1년 차트로 봤을 때도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거고, 6개월 차트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전고가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지난주에서 좀 떨어졌다고 해도 마이너스 6%, 최대 10%까지 떨어졌죠. 장중한테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지 마이너스 뭐 15%, 20%까지 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장인데 지금 시기에 올라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월가의 몇몇 전문가들은 8, 9월에 마이너스 10% 내의 폭락장이 한번 올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0%. 자, 기본 지수지요? 나스닥 그냥 기본 지수인 QQQ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이거를 TQQQ 3배짜리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30% 선의 폭락장에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3%, 30%.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오게 되느냐 하면은 현재 주가가 136달러입니다. 근데 이후에 앞으로 8월달 정도까지 가서 저는 이제 140달러 초반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얘가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자, 요 정도 선입니다. 요 정도 선이 어디냐고 하면은 111달러죠. 자, 요 정도 선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 20%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99달러 정도죠.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가격이 136인데 가을 조정장에 우리는 적게 떨어지면은 한 110달러 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99달러 선 정도까지 하락을 갖다 한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TQQQ를 갖다가 투자해 놓은 게 87.29에 샀는데 지금 현재 56% 정도까지 TQQQ 단독으로만 보면 수익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20% 정도까지 수익률이 다 날아가서 한 20%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상승장에 사신 분들은 물릴 수 있지만은,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입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최초 매수의 기회죠. 장투를 하시거나 스윙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던 간에, 자, 현재의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8, 9월, 자, 이런 폭락장이 오게 되면 그때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한 최초 매수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실상 매수를 하신 분들하고 저처럼 이제 3월에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기를 기다리시면 장투나 스윙을 어떤 것들이 간에 이 최초 매수에는 분명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진입하신 분들한테도 평단가를 갖다 우리가 낮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지금 하지 마시고 8, 9월에 있을 그 하락장, 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0 정도 되겠죠. 폭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될 텐데, 자, 이때를 한번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자, 고점에 물리는 거. 자,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러한 걱정들은 조금 더 하시지 않고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휴가는 아니고 한 2주 정도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장인어른도 그러고 장모님께서도 갑자기 조금,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지금 혈전 때문에 해가지고선 약간 좀 문제가 생기셔갖고 쓰러지셨다라고 하셔갖고 제가 휴가는 가지는 못하는데 요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휴가는 가지 못하고 처갓집에 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해서 2주 정도는 제가 영상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알려드리고 양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갖다가 할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